아들, 딸한테 집을 싸게 주려면은 은행 대출을 갚지 말라. 그거는 뭐 거의 일반적으로 맞는 말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네. 보유 기간이 15년 정도 된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했을 때 합계 세금 3억 4천만 원. 네. 단순 증여한 것보다 2억 6천만 원이 절감된다. 웬만해선 부담부 증여를 좀 권하시는 편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돈을 누가 이렇게 여유가 많으신 분들 별로 없잖아요. 이게 네. 국세청 아는 형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죠? 염지훈 세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부동산 관련해서 항상 요 헷갈리는 부분인데 자녀한테 집을 뭐 증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부담부 증여 뭐 아니면은 뭐 이거를 뭐 조금 뭐 저가 양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그래서 좀 하십니다. 합법적인 선안에서 우리 아들한테 딸한테 뭐 집을 주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아들 딸한테 집을 싸게 주려면은 은행 대출을 갚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왜 그러는 건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뭐 거의 일반적으로 맞는 말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은 대략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단순 증여, 즉 그 대출을 내가 갚고 자녀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네. 내가 갚아버리고 그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임대보증금도 마찬가지죠.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그 임대보증금을 이 다음에 내가 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럼 완전 깨끗한 상태에서 증여하는 거. 집에 대출도 없고 공실로 딱 만들어서 주는 거. 그렇죠. 네.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도 없고 이제 그런 경우가 단순 증여인데, 지금 제가 이 준비된 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해 준다. 임대보증금 10억이 있는데 이 임대보증금 10억은 내가 갚는 거예요. 네. 자녀한테 승계하지 않고. 그랬을 때를 단순 증여라고 했을 때 그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이 되고요. 증여공제 5천만 원을 빼고 납부할 세금이 약 6억 원이 나와요. 이게 바로 단순 증여로 인했을 때의 자녀가 내야 되는 증여세죠. 네. 근데 이 집에 임대보증금이 10억 원이 있고 그 임대보증금을 자녀가 승계하는 거죠. 네. 이제 이 승계하는 이 부분은 돈을 받고 판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10억 원은 양도세가 해당이 되고 이 10억 원 아닌 부분, 그 부분이 증여예요. 네. 그래서 두 개로 계산을 나눠보면 왼쪽이 이제 증여인데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중에 10억이다. 그렇게 했을 때 증여세는 2억 2천만 원이고요. 아까 제가 유상으로 이전한 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그 부분 10억 원은 양도다. 취득가액이 10억인데 양도가액이 20억 중에 10억을 양도했으니까 취득가액도 반으로 줄어들고 그로 인한 세금이 1억 2천만 원이다. 이분이요 지금 다주택자를 가정했어요. 네. 설령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유기간이 15년 정도 된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했을 때 합계 세금 3억 4천만 원. 네. 단순 증여한 것보다 2억 6천만 원이 절감된다. 그런데 이제 물론 세금만 보면 안 되는 이유는 왼쪽 거는 자녀한테 부담이 전혀 없고 네. 오른쪽은 물론 자녀가 이 다음에 그 10억을 갚아야 되죠. 네. 근데 당장 6억 원을 막 세금 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적절히 활용해서 자녀가 이 다음에 돈을 벌어서 이 10억 원을 갚아 나가게끔 하는 것이 네. 당장의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좀 세금 아끼려면은 전세 끼고 줘라. 뭐 그렇죠. 대출을 끼고 줘라.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가야 되는 분들이 거죠.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착각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대출을 자기가 다 갚고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몰랐대요. 이렇게 대출을 갚고 줘야 하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적절한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끼면 세금이 싸는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네. 그 차이를 모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모르시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보셨으니까 네.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가 있다면 내게 맞는 게 뭔지 한번 세금 비교를 해보고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다면 굳이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내가 갚지 말고 자녀에게 승계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나 뭐 대출 끼고 주는 게 세금 절세되는 거는 뭐 제가 이해가 됐는데 네. 그래도 그냥 저 단순 증여라는 게 소위 말하는 집 딱 깨끗하게 해가지고 주는 케이스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자기는 뭐 세금이 좀 더 나오더라도 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증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자녀에게
이 6억 원 세금 낼 돈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자녀가 여기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면 네. 여기에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증여세를 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증여세가 크면 6억이잖아요. 그러면 네. 5년 동안 나눠서 연부연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3.1%의 가산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붙는데 네. 그렇게 세금을 나눠서 내는 게 이 6억을 또 한꺼번에 내려면 그것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네. 다소 이자를 내더라도 연부연납으로 나눠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세금 3억 4천 저것도 못 내는 분도 있으니 맞죠. 아예 그냥 단순 증여를 하고 그럼 세금 6억을 내라 할 때 전세금으로 그냥 그 세금을 대신 내는 그렇죠.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단순 증여하게 되면 그 전세금은 네. 자녀 거잖아요. 네. 자녀가 그 돈을 증여세 내는데 쓰든 자기 생활비로 쓰든 그건 네. 문제가 없으니까 그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웬만해선 부담부 증여를 좀 권하시는 편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돈을 누가 이렇게 여유가 많으신 분들 별로 없잖아요. 이게 네. 증여를 부동산 증여하고 싶어도 당장 낼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부담부 증여는 이번 기회에 10억 증여한 거죠. 네. 그리고 또 다음에 좀 나눠서 자녀가 그 돈을 벌든가 아니면 10년 후에 이 자녀가 이 부담이 좀 안 돼 보이면 그때 가서 또 몇 억 증여해 주면 되잖아요. 또 증여해서 10년 후에. 뭐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네요. 여러모로 저게 좀 유리할 수 있겠네요. 10년에 끊어서 내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미리 또 증여하시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또 막 강남 쪽에 막 증여 많이 늘었다고도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요즘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네. 뭐 한 달 사이에 10억씩도 오르는 그런 네. 특이한 아파트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엔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빨리 증여하는 게 좋겠죠. 네. 감정가액도 자꾸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증여가액이 올라가면 증여세도 올라가고 취득세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빨리 증여를 해서 저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부담부 증여 그리고 연부연납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증여의 행동을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담부 증여를 하면은 어쨌든 간에 자녀한테 뭐 대부분 이제 젊은 뭐 30대, 40대, 뭐 20대일 수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한테 엄청 큰 돈이 가는 거니까 국세청도 저거 뭐 계속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한 번 딱 하면 뭐 마음 편하게 그냥 있어도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부담부 증여, 부담을 승계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아까 케이스에서는 자녀가 임대보증금 10억 원을 내줄 의무가 생긴 거죠. 네. 그러면 채권자는 임차인이고 채무자가 자녀죠. 네. 그렇게 해서 채권 채무 관계를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을 해서 그 10억 원을 다 갚을 때까지 일종의 사후 관리를 합니다. 이걸 바로 부채 사후 관리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또 어떤 분들은 단순 증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 생기더라고요. 아, 저 단순 증여는 뭐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깔끔하게 그냥 세금 냈으니까. 저게 마음 편할 수도 있겠다. 세금 좀 더 내더라도. 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그 다주택자일 땐 요렇게들 좀 하시는 거면 1주택자들은 그냥 그 저가 양수도 이를 많이 하나요? 왜냐면은 그 실거래가 중에 뭐 20억, 20억, 갑자기 15억, 뭐 20억, 20억, 15억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엄청 내려가서 가격 거래되는 그런 거의 대부분은 저는 네. 가족 간 저가 양도로 보여지는데요. 이 가족 간 저가 양도로 인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모습을 제가 한번 정리해왔습니다. 자녀에게 시가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단순하게 증여한다 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6억 원의 증여세가 나온다.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임대보증금을 단순 증여는 임대보증금을 승계 안 하는 거죠. 근데 굳이 승계 안 할 필요 없잖아요. 아까 우리가 부담부 증여처럼 임대보증금 10억을 승계하고 네. 또 7억 원. 자녀가 뭐 최근에 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 게. 거기서 돈 나온 게 있으면 그 돈 7억 원을 부모님한테 드리면 17억 원으로 저가 양도한다. 근데 20억 원짜리를 17억 원에 저가 양도해도 증여세 문제가 안 생기나요? 이런 또 궁금증이 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저가 양도의 허용 한도인데요. 시가의 30%, 그다음에 3억. 그 두 개 중에서 미니멈 작은 금액. 네. 6억과 3억이니까 3억이겠죠. 3억 원까지는 저가 양도를 허용한다. 즉, 그 3억 원 왜 싸게 팔았어? 라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또 본인과 또 배우자 해갖고 3억을 양쪽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세무서에서 조금 일단 지자체랑 세무서에서 양쪽에서 아무래도 좀 더 쳐다보겠죠. 아, 그래요? 그럼 네. 저 20억을 아들 며느리한테 공동 명의로 주면서 10억.
3억 3억씩 깎아서 그렇게 해서 막 6억씩 싸게 하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네. 신고 엄청 싸게 거래하는 네. 그런 것들이 아마도 그런 걸 겁니다. 그러면 그게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뭔가 좀 근데 안 이제 좋게 걸린다는 게 보는 거예요. 네. 걸렸을 때 일단 세법상 문제점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죠. 뭐 공동 명의니까. 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뒤로 그 돈을 다시 주지는 않았을 거고 네. 진짜 14억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세법상 아주 큰 문제점은 없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세무서에서도 이 신고서를 좀 더 자세히 보고 네. 다른 문제점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다소 위험하고 약간 괘씸죄 들어갈 수 있나요? 뭐 약간 너무 많이 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요상에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약간 그런 것도 뉘앙스가 있을 수 조금 있고요. 더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맞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저- 이거를 17억 원에 저가 양도했을 때 이제 양도세를 제가 해봤는데 네. 이 특수관계이자간에 17억 원에 이렇게 싸게 팔면 양도가액은 20억 원으로 봐요. 근데 양도가액이 20억 원으로 가도 취득가액 10억 원에 우리가 지금 아까 이거 비과세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정했거든요.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4억으로 줄어들고 10년 보유 10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네. 80%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 양도세가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게 세금이 엄청 아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1주택자이신 분들은 이렇게 저가 양수도를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지금 사실 이 자녀가 이걸로 인해서 증여받은 효과는 네. 얼마일까요? 증여는 3억 원 3억 정도. 3억 정도. 네. 그러니까 증여 효과가 크진 않아요. 근데 이 집이 괜찮은 집이야. 네. 아버님이 딴 사람한테 파느니 내 자녀한테 근데 3억도 따지고 보면 3억을 증여하려면 아까 30년 걸렸잖아요. 그렇죠. 적은 돈은 아니죠. 적은 돈은 아니네요. 네, 네. 네. 그거 3억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저가 양도를 활용하고 아버님은 어차피 지금 양도소득세 비과세니까 자그마치 세금 약 5억 8천만 원을 절감했다. 절감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저거에서 저희가 좀 궁금한 게 네. 이게 양도가액을 20억으로 가정해서 양도세를 매긴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기준으로 3억까지 싸게 해주냐가 있잖아요. 뭐 KB 부동산 시세인지, 뭐 공시가격인지, 간평인지 도대체 뭔지 이게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시가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시가를 이제 상증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해 재산. 당해 재산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내 아파트가 110동 1401호예요. 네. 110동 1401호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 6개월, 후 3개월 그 사이에 거래가 안 됐거든요. 네. 내게 거래가 그 사이에 됐을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다면 그 다음은 감정평가예요. 감정평가로. 네. 근데 감정평가는 내가 안 받으면 사실 국가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유사매매 사례가액 KB 시세는 아니고요. 나하고 평수랑 기준시가가 둘 다 5% 이내에 들어오는 그 부동산의 최근 거래가액. 그게 만약에 이제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면 잘못 걸리면 되게 높은 게 나한테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는 그 금액을 좀 확정짓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많이 하고 보통 감정을 많이 하는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금액이 얼마인지 계속 몰라. 네. 불안하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얼마를 기준으로 3억을 낮출 거냐. 이게 항상 갈등이기 때문에 네. 이런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도에 있어서는 감정평가를 먼저 받고 진행하는 편이에요. 그럼 감정평가사를 네. 누가 결정합니까? 그것도 좀 감-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사는 네. 그 의뢰인, 클라이언트가 네. 직접 구해가지고. 구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너무 감정이 낮은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 간혹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국가에서 진영한 평사를 또 하고요. 해요? 그리고 이런 증여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냥 기준시가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소득감정평가를 네. 건물이나 이제 개별 주택 같은 경우 소득감정을 하고 이런 아파트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존재하잖아요. 네. 전후 6개월 이내에 6개월, 3개월 이내에 거래된 가액이 있다면 그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정하는데 그건 이미 이제 거래된 가격들 속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가까운 그거를 쓰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높을 수도 있다. 높다. 네. 높게 결정돼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좀
하락기 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막 빠질 때 거의 최저점에 증여하시는 것 같은데 하락기 때 좀 많이들 하시는 거죠, 이런 거는. 하락기 때 감정 평가를 받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안정할 것 같아요. 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또 거래가 막 이루어질 수도 있고 네. 우연히 그게 또 높은 가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감정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뭐 원칙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해도 뭐 무방하겠네요. 네,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뭐 세금도 잘 내야 되겠지만 합법적인 선 안에서는 이제 절세를 해야 되는데 이 뭐 상속세, 증여세 제도가 현재 뭐 있으니까 이 안에서 가장 뭐 효율적으로 뭐 가장 뭐 우리 가족한테 유리하게 하려고들 하실 텐데 뭐 어떤 좀 뭐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뭐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재산이 각각 한 10억 원 이상 정도 된다. 아, 그러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제가 아까 강조드린 것처럼 사전증여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증여하기 가장 좋은 날 언제인지 아세요?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네. 그래서 자녀한테 증여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오래오래 또 사시는 게 또 자녀들은요 한번 증여 받잖아요.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네. 합산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증여를 해주면 자녀들 마음속에서는 부모님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증여를 해주면 네.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증여하면 좀 세법을 아는 자녀라면 네. 부모님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네. 사전 건강도 증여를- 챙겨드리고. 네, 네. 그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죠. 어찌 보면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좀 뭐 나 빨리 죽으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게 오히려 큰 손해로 올 수 있습니다. 네.